한 관광지가 30년 만에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바로 정동진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교통이 좋아졌는데 왜 상권은 무너졌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KTX가 개통되면 역 이용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동진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 달 월세 6개월치를 벌던 민박집이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통혁명이 낳은 역설, 빨대 효과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KTX 개통 후 정동진역 이용객 감소. 이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동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 해돋이, 모래시계 조형물, 그리고 밤새 기차를 타고 온 연인들.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된 이후 정동진은 대한민국 대표 해돋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역 앞 상가는 손님을 받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그곳에 서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역 앞 상가 절반은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횟집과 민박집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보다 빈 가게가 더 많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12월 강릉선 KTX가 개통했습니다.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 기대에 부풀었고, 지자체는 KTX 개통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으로 홍보했습니다. 언론도 앞다투어 강원 관광이 부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KTX가 개통된 이후 정동진 상권은 오히려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정동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숙박도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이 살아난다. 이 공식은 언제나 맞는 것일까요? 정동진은 그 공식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정동진에서 하룻밤을 보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무궁화호로 최소 5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근처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숙박과 식사가 필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해돋이 보고 점심 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녀오는 여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KTX는 정동진에 사람을 데려왔지만 돈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빨대 효과의 시작입니다. 빨대 효과란 교통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돈이 대도시로 빨려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빨대로 음료를 빨아올리듯 지역의 경제력이 대도시로 흡수되는 겁니다. 정동진은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정동진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는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불려온 이름이죠. 동해안 해변 중에서도 가장 동쪽이라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리적으로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이 작은 어촌 마을이 전국적인 명소가 된 건 1995년입니다. SBS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되면서 극중 주인공들이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청률 60%를 넘긴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방송 직후 정동진은 하루아침에 관광 명소가 되었고 기차역 앞에는 거대한 모래시계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이 모래시계를 뒤집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정동진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기차역 하나, 그 앞으로 펼쳐진 해변, 그리고 역 주변에 빼곡히 들어선 횟집과 민박집들.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는 없었습니다. 대신 소박한 민박과 작은 식당들이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의 정취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95년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은커녕 페인트 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간판은 빛바랬고 내부 장식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정동진의 또 다른 문제는 이동의 불편함입니다.
정동진역에서 해변까지는 약 1.2km 거리입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 길이 관광객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차도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합니다. 밤에는 가로등도 부족해서 위험합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려고 새벽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캄캄한 길을 더듬으며 걸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KTX 정동진역에 내리면 버스나 택시를 잡기 어렵습니다. 차가 없으면 무조건 걸어야 하고 해변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차가 없는 관광객에게 정동진은 여전히 불편한 곳입니다. 인구 구조도 문제입니다. 정동진이 속한 강릉시 강동면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권을 이끌 젊은 사업자가 부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도입할 인력이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변화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동진은 그렇게 1995년의 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모래시계는 계속 뒤집어지지만 마을 자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8년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강릉선 KTX가 개통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 1시간 30분, 정동진역까지는 약 1시간 40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무궁화호로 거의 6시간 걸리던 거리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나라에서 추진한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KTX 개통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으니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거라 생각했고, 지자체는 KTX 개통을 지역 경제 부흥의 신호탄으로 홍보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장밋빛이었습니다. 강원도 관광이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개통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KTX를 타고 오는 관광객 수는 확실히 늘었고 정동진역 하이차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핵심은 머무는 시간입니다. 과거에 정동진을 찾은 관광객들은 평균 1박 이상 머물렀습니다. 밤 기차를 타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KTX 개통 이후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녀오는 관광객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해돋이 보고 사진 찍고 점심 전에 떠나는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줄면 쓰는 돈도 줍니다. 숙박비는 아예 지출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한 끼면 충분하고 기념품 가게에 들를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한 사람이 쓰는 돈은 오히려 줄어버렸습니다. 정동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은 정동진에서 해돋이만 보고 밥은 강릉 시내에서 먹습니다. 숙박은 아예 서울로 돌아가서 해결하죠. 정동진에 떨어지는 돈은 KTX 요금과 커피 한 잔 값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강릉이나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칸센이 개통된 후 중간 정거장에 해당하는 소도시들이 오히려 쇠퇴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종착역인 대도시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빨라지면 중간은 건너뛰게 됩니다. KTX라는 선택이 정동진에게 가져다 준 건 관광객의 수가 아니라 관광객의 통과였습니다. 정동진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설명한 빨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정동진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정동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해돋이 명소였습니다. 당시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매년 12월 32일 밤이 되면 청량리역에서 정동진행 밤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열차 안은 젊은 연인들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가는 길이었죠. 기차 안에서 라면을 먹고 카드게임을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정동진역에 도착하면 해변으로 함께 걸어가 떠오르는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절 정동진의 숙박업소와 식당은 1년 중 이 며칠로 1년 장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박집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빈 방이 없었고 역 앞 횟집과 식당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새해 연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동진의 전성기를 만든 건 바로 낭만이었습니다.
밤새 기차를 타고 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오히려 추억이 되었죠. 춥고 피곤해도 함께 해돋이를 본다는 사실이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모래시계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건 필수 코스였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해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 그 장면 하나가 정동진을 찾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이 시절은 황금기였습니다. 특별히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높지 않아도 불만이 크지 않았죠. 어차피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정동진 말고는 새해 해돋이를 볼 만한 명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가 곧 위험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발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오니 굳이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건물 보수나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었습니다. 정동진은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일함은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광의 시절, 정동진은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드라마의 명성만 믿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26년 1월 1일 직접 정동진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직접 정동진을 찾아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감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 배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배신은 이동의 불편함입니다. KTX 정동진역에 내립니다. 역사를 나서면 막막해집니다. 해변까지 1.2km를 걸어야 하죠. 문제는 이 길이 관광객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차도 옆으로 위태롭게 걸어야 합니다. 새해 새벽 캄캄한 시간에 도착하면 가로등도 부족해서 발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길에서 고생합니다. 마치 차가 없으면 오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배신은 막힌 경관입니다. 해돋이를 보러 왔는데 정작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변에 서면 거대한 배 모양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선크루즈 리조트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해변 바로 앞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풍경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뜬금없고 흉물스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바다를 제대로 보려면 이 건물 안에 있는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돈을 내야 하죠.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데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배신은 가격입니다. 새해 연휴 기간 정동진의 숙박비는 하늘을 찌릅니다. 낡고 오래된 모텔방 하나가 성수기 기준 1박 50만 원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건물은 1990년대 수준인데 가격은 2026년 서울 강남 호텔 수준입니다. 식당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해문 한 그릇에 몇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품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불친절한 응대, 오래된 건물, 비싼 가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배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니 차를 가져와야 하고, 차를 가져오면 정동진에 오래 머물 이유가 사라집니다. 경관이 막혀 있으니 특별한 경험을 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가격이 비싸니 값어치를 못 느끼고, 값어치를 못 느끼니 다시 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인터넷에는 정동진 후기가 넘칩니다. 옛날 정동진 생각하고 갔다가 실망했다.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 관광지 주변이 노후화되어 가는 게 아쉽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실망한 관광객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쁜 입소문은 빠르게 퍼지죠. 정동진은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합니다. KTX 강릉선의 종착역은 정동진이 아닙니다. 강릉역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강릉역에서 내려 강릉 시내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굳이 정동진까지 가지 않습니다. 강릉 시내는 정동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안목해변 커피거리가 대표적입니다. 원래 이곳은 1980년대에는 평범한 횟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박이추, 김용덕 같은 유명 바리스타들이 하나둘 카페를 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보헤미안, 테라로사 같은 전설적인 커피 전문점이 자리를 잡았죠. 2009년부터는 강릉시에서 커피 축제까지 개최하면서 강릉하면 커피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횟집보다 카페가 더 많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대형 카페들이 줄지어 있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서비스도 친절합니다.
초당동 순두부 마을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깔끔한 식당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순두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예쁜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고 걸어다니며 구경하기 좋습니다. 정동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동진의 횟집과 민박은 수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반면 강릉 시내의 카페와 식당은 매년 새로운 곳이 생기고 트렌드에 맞게 변화합니다. 정동진에서는 걸어다니기 불편하지만 강릉 시내는 걷기 좋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정동진의 바다는 건물에 가려져 있지만 안목해변에서는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같은 KTX 노선 위에서 정동진과 강릉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입장에서 선택은 명확합니다. 낡고 비싸고 불편한 정동진보다 새롭고 합리적이고 편리한 강릉 시내가 훨씬 낫습니다. 빨대 효과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KTX는 서울에서 사람을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은 정동진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릉으로 향합니다. 정동진에서는 돈을 쓰지 않죠. 정동진은 KTX 노선의 중간 정거장, 그것도 굳이 내릴 필요 없는 정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TX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어떤 도시는 KTX 덕분에 발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소도시는 오히려 대도시로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정동진이 바로 그 후자의 사례입니다. 위기 앞에서 정동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입니다. 지자체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진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재생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산발적인 행사나 일시적인 홍보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족했습니다. 역에서 해변까지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만들거나 가로등을 정비하거나 공공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기본적인 시설 투자도 미미했습니다. 상인들의 변화도 더뎠습니다. 일부는 건물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대다수는 예전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성수기에 바가지를 씌우는 관행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동진 상권의 주축은 고령층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렵고 투자할 자본도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에 남아서 새로운 시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심점의 부재도 큰 문제입니다. 정동진을 하나로 묶어 변화를 이끌 리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가게만 챙기고 공동의 목표나 전략이 없습니다. 옆 가게가 바가지를 씌우면 나도 씌웁니다. 옆 가게가 건물 보수를 안 하면 나도 안 하죠.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정동진이 기대고 있는 건 여전히 모래시계입니다. 1995년의 영광, 그 추억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추억을 가진 세대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젊은 세대에게 모래시계 드라마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대는 경험과 감성을 원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공간,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음식, 편리한 이동, 이런 것들이 요즘 관광객이 원하는 겁니다. 정동진은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대가는 더 큽니다. 정동진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정동진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통의 발달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정동진은 준비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KTX가 개통되기 전에 변화했어야 합니다. 건물을 현대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죠. 그 결과 KTX는 정동진을 살리는 대신 정동진의 민낯을 더 빨리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이 냉정한 진실이 정동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무조건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교통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지역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정동진의 희망은 없을까요? 완전히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도시 재생에 나선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후한 건물을 정비하고 젊은 창업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상인, 주민이 힘을 합쳐야 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한국의 다른 지역들도 정동진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KTX나 GTX 같은 새로운 교통망이 뚫린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교통혁명은 오히려 지역을 죽일 수 있습니다. 빨대 효과는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 정동진은 안녕하신가요? 내년 1월 1일 정동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텅 비어 있을까요? 오늘 정동진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이 산다는 공식, 정동진은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정동진과 같은 KTX 노선 위에서 강릉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교통혁명을 기회로 바꾼 지역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비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동네에 새로운 교통망이 뚫린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동진처럼 될 수도, 강릉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흐름과 지역 이야기, 저희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